네, 그럼 현장에서 불법 산지 개간 실태를 취재한 김하영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도내 산지가 많다 보니까 농경지 조성을 위한 산림 훼손 비율이 다른 곳보다 좀 높은 편인데요. 현장상은 어땠습니까? 네, 이 산지를 훼손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나무나 바위를 제거하게 돼서 산사태 위험이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계곡을 메워 생긴 밭을 활용해서 이 농경지로 개간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아래에는 마을이 있어서 이 산사태 위험이, 토사가 유실되면 산사태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내 산지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적발됐을 때 공소시효 기간인 7년 이상 된 경우가 있어서 사법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산림청에서 산지 복구 요청을 해도 다시 농작물을 심어버리는 바람에 산림청 입장에서는 심어버린 농작물을 뽑을 수도 없고 오히려 농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토지 측량 수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이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게 비용 부담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좌표상에 표시가 된 토지의 경우에 토지를 제외하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예. 이 경계 복원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일례로 제가 취재했던 농가들 중에 한 곳에서도 19,000제곱미터의 공시지가가 2억 4천여만 원 정도 되는 토지에 그 경계를 측량하려고 했더니 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와서 이 경계 측량을 생략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만을 측량하는데 비용이 이 정도로 든다면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특히 이 귀농민들 중에서도 이 토지 측량을 생략을 하다 보니 인접해 있는 산림을 훼손해서 의도치 않게 입건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일단 상황 자체는 그렇고 대책은 없습니까? 네, 이 산림청에서도 농민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년 일정 부분 측량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들이 그 대상인데요. 그곳에 이제 팻말을 세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모든 곳을 다 측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농민들이 각 관리소 담당자들에게 문의를 하면 이 산림청에서 갖고 있는 자체 측량기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스마트 국토정보라는 어플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인공위성 사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전체적인 토지의 형태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정확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경계 복원 측량을 의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측량 비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농민들의 궤도 활동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